안녕하세요. 여라이가입니다. 사람들한테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보면 목 어깨가 아프다,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 가신 분들이 제일 많고, 또 아니면 발바닥이나 발목, 무릎, 고관절, 두통, 이런 통증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어떤 분은 목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다 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팔다리도 저리고 팔바닥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여러 군데가 다 아프시면 그 불안함 때문에 증상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목 어깨도 허리도 아프시고 여러 군데가 아프신 분들은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또 이런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목 어깨만 아프신 분, 허리만 아프신 분들은 한때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 군데가 다 아프신지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몸을 바르게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쓰지 못한다는 것은 원래 써야 되는 근육은 쓰지 못하고 약해지고, 원래 그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 근육을 너무 많이 써서 과사용이 되고 뭉치고 긴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한 접근 방법은 쉽게 말하면 약해지고 있는 근육은 강화시키고 또 과사용이 되는 근육은 이완시키면 되는데, 먼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사용해서 뭉치는 근육을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풀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뭉치고 있는 근육은 매일 일정 시간을 내서 마사지로 풀고, 또 뭉치다가 짧아지고 있는 근육은 스트레칭으로 정상 길이로 늘어나게 만드는 작업이 통증을 완화하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 어깨 주변의 근육들을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하고, 또 허리가 아프시다 하신 분들은 허리뿐만 아니라 골반, 다리 근육을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이완시키는 것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몸을 잘 못 쓰기 때문에 뭉치고 짧아지고 있는 근육을 꼼꼼히 스트레칭 마사지를 해서 이완시키는 작업입니다. 근데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어느 정도 통증이 줄인다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마사지 샵에 가서 매일 마사지를 받는다 해도 근육을 완전히 정상 상태로 풀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사용이 되고 뭉치고 있는 근육은 원래 써야 되는 근육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대신으로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뭉치는 거지, 원래 써야 되는 근육을 쓸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풀어도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상 패턴 아니면 대상작용이라고도 하는데,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어느 정도 근육이 이완이 되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쓰지 못한 근육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써야 되는 근육을 쓸 수 있게 만들면 몸이 저절로 바뀌어서 뭉치고 있는 근육이 저절로 긴장도가 빠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약해지고 있는 근육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약해지기 쉬운 것이 코어 근육입니다. 코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 코어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코어 안에서도 오늘은 가장 중요한 극소 코어, 복간내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소 코어, 복간내압이 어떤 근육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에도 많이 설명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극소 코어 근육은 복부 제일 안쪽에 있는 근육이고 위아래 주변을 둥그르게 감싸고 있는 근육입니다. 갈비뼈에서 골반능에 달아 시작해서 갈비뼈에 붙는 둥그르게 감싸고 있는 복갱근, 또 위쪽에는 갈비뼈 밑에 붙어 있는 횡격막, 또 골반 아래쪽에 붙어 있는 골반적은, 또 척추 제일 안쪽에 있는 다혈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육들이 함께 활성화되면서 암벽을 유지하고 척추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하는 운동이 호흡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횡격막을 활성화시키고, 많이 울으면서 복부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발다리를 움직이고, 또 엎드리고, 또 기어다니고, 또 설려고 하고,
또 완전히 혼자 설 수 있게 되고 걸 수 있게 되고 자유롭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이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복간 내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저절로 활성화되고 있었던 복간 내압이 지금의 현대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력 저하입니다.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먼저 약화되는 근육이 복근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횡격막도 근육이기 때문에 활동성을 가져야 정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운동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활동성이 많이 없어집니다. 운동할 기회가 많이 없고 얕은 호흡으로 생활 속에서 계속 호흡을 하다 보니까 횡격막의 근력도 약해집니다. 또 점점 자세가 무너지고 횡격막이랑 밑에서 받치는 골반 기저근이 대부분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횡격막이 내려가면 골반 저근이 받쳐지고 또 골반 저근이 앞으로 밀어지면 횡격막이 받쳐지고 이런 상호작용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자세가 무너지면 횡격막의 위치 또 골반 저근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복부의 압력이 빠지고 허리가 앞으로 젖어진 자세가 되면 골반 저근이 앞으로 내려가고 또 횡격막은 늑골이 앞으로 열리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횡격막이랑 골반 기저근이 서로 압력을 주고받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압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골반도 말리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운동 부족으로 인해 자세가 무너져서 근력이 저하되고 자세가 무너져서 복간 내압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한 근육 긴장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 안에서도 교감신경이 환진됩니다. 교감신경은 근육을 긴장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횡격막도 긴장시키고 복부 근육도 긴장시키고 또 골반 저근도 긴장시킵니다. 횡격막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목, 가슴 근육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또 호흡이 얕아지면 또 교감신경을 환진시켜서 악순환이 됩니다. 이런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로 극소코어 근육, 복간 내압이 저절로 활성화되지 않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잘 쓰고 있었던 복간 내압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쓰지 못하게 되고 이 복간 내압이 쓰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증이 다발적으로 생깁니다. 예를 들면 횡격막을 잘 쓰지 못하면 그래도 산소는 필요하고 호흡은 해야 되기 때문에 횡격막 대신에 목, 가슴 근육을 쓰면서 흉곽을 올려서 호흡을 하는 패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호흡은 휴식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에 영상에 올렸습니다. 이런 호흡 패턴 때문에 목, 어깨가 긴장됩니다. 마사지를 해도 스트레칭 해도 목, 어깨가 뭉치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목, 어깨가 경직되는 느낌이 있다 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호흡을 횡격막으로 잘 쓰지 못하고 목, 어깨 근육을 쓰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극소코어 근육 안에서 호흡에 관련된 근육, 횡격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횡격막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목, 어깨에 통증이 생깁니다. 또 목, 어깨가 긴장해서 뭉치다 보니까 머리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두통이 생기는 확률도 높아집니다. 또 목, 어깨 근육이 뭉치다 보니까 어깨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경관절의 통증, 또 경관절을 잘 쓰지 못하다 보니까 팔꿈치, 손목의 통증, 또 이런 뭉친 근육들이 혈관을 압박해서 발저림, 이런 증상들이 다발적으로 생깁니다. 또 복간 내압은 척추를 안정화시킨다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척추, 요추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복간 내압이 잘 형성되어 있다면 서 있을 때, 걸을 때, 발을 움직일 때, 허리를 숙일 때 등 여러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극소코어 근육이 반응하고 복간 내압이 조절이 되면서 제강, 허리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특정 부위의 근육이 긴장되지 않아도
허리가 안전될 수 있는데 이런 복간내압이 조절이 안 되면 그래도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근육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허리의 표면 근육, 골반, 다리 이런 근육들이 뭉치게 되면서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아니면 요지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디스크 협착증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쉽고 디스크 협착증 아니면 골반이나 다리에 근육이 뭉치기 때문에 다리에 저림, 관사통이나 연관통, 자골신경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코어 근육 안에서 골반초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반초근에는 요도나 생식기도 통과하고 또 이상근이라는 근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초근이 뭉치면 소대변 장애나 생식기에 관련된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골반초근 안에 있는 이상근이 뭉치면 이상근 증후군, 자골신경통이 생기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재간을 안전하게 잡아주지 못하면 다른 근육을 끌어다 쓰는 보상 패턴이 자꾸 생겨서 다리 근육도 뭉치고 다리 근육이 뭉치면 폭행 패턴까지 깨지고 폭행 패턴이 깨지면 무릎 통증, 팔목 통증, 발바닥 통증 여러 가지 통증이 여러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어깨목 통증 있으신 분들은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은 게다가 목, 어깨도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두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긴장된 근육을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 가장 중요한 하나가 극소코와 복간내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소코와 복간내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절로 활성화되고 있었던 복간내압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만들고 생활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어려운 작업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복근이 약하다고 생활 속에서 꽉 배에 힘을 주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식적으로 복부에 힘을 주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 이상 힘을 주게 되고 어떤 분은 목, 어깨까지 긴장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 어깨가 긴장되면 호흡 패턴이 깨져서 더욱 피곤해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간내압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상적인 상태는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필요한 만큼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줄 줄도 모르는데 확인해보니까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들을 때 물건을 들기 위한 안전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코어가 활성화되면 되는데 항상 힘을 주고 있으면 물건을 들기 위한 힘 이상의 힘을 몸에 주게 되고 과 긴장 상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준다든지 호흡을 조절한다는 것이 몸을 잘 조절하지 못한 분들한테는 위험한 행동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을 내어서 극소코어에 관련된 근육을 적절히 정확하게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이 극소코어 안에는 횡격막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횡격막은 호흡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를 강화한다고 숨을 참고 한다든지 아니면 목, 어깨가 긴장된 상태에서 한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호흡이 깨지기 때문에 횡격막을 활성화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극소코어를 활성화하기에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어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상 호흡 패턴을 지키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 어깨나 등 근육이 많이 긴장된 상태에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가슴으로 호흡을 하는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하시기 전에는 목, 어깨 주변의 근육들, 또 등 근육들, 또 몸 전체 근육들을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로 이완시키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 정상 호흡을 지키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몸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극소코어를 활성화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극소코어를 활성화시킬 때는 다른 근육들은 최대한 안 쓰고 극소코어만 분리시켜서 우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전상호흡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유연성, 흉곽의 유연성과 목, 어깨 주변의 근육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마사지나 스트레칭 운동을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는 효율적으로 코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함께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